자, 이번 시간에는 몽골의 간섭, 그리고 고려의 개혁단원 보도록 할게요. 몽골, 이 중국에 세운 나라가 원나라였기 때문에 이 원나라 몽골의 간섭을 받았던 이 시기를 원나라 간섭기, 이렇게 이 시기를 이야기해요. 안타깝게도 우리 고려가 세계 최강 몽골족을 맞아서 열심히 싸웠지만 그래도 나라를 지켰고 대신에 간섭은 받는 뭐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몽골의 원나라가 어떻게 어느 정도로 간섭을 했는지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고려의 관리를 파견했다. 간섭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부모님이 나의 사생활을 간섭하려고 어떤 사람을 붙여 이거는 좀 선을 넘은 거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누가 나를 감시하기 위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기 위해서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한다? 야, 이건 좀 심각한 거죠. 이때 그랬단 얘기예요. 원나라가 여러 관리를 보내서 우리 왕 옆에 딱 붙어서 야,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 라는 식으로 간섭을 했다는 얘기죠. 게다가 요것도 조금 선을 넘은 건데 쌍성 총관부, 동령부. 자, 우리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직접 통치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총독부 기억나죠? 알고 있죠? 조선 총독부. 마찬가지예요. 원나라도 우리 고려의 대부분의 영토는 인정해 줬지만 야, 여기는 우리가 직접 통치할 거야 해서 쌍성 지역에다가 총관부를 또 평양 지역에다가 동령부를 설치해요. 자, 쌍성 총관부 특히 이게 중요한데 당시 고려의 화주라는 지역이 있어요. 자, 이 화주 지역에 쌍성 총관부를 두어서 원나라가 끝까지 이 땅을 빼앗아 간 거죠. 말하자면. 동령부라는 데는요, 이제 평양에다가 설치한 건데, 요 평양의 동령부는 우리가 막 항의를 해가지고 금방 되찾아 와요. 그러나 쌍성 총관부, 자, 여기만큼은 몽골 원나라가 계속 그들이 통치를 했던 지역이에요. 참, 그렇다면 이 지역이 어디냐, 자, 어디냐라는 거는 교과서 100페이지를 잠깐 한번 보고 가실게요. 자, 우리 교과서 100페이지. 자, 100페이지 피고 있죠? 잠시만요. 자, 왼쪽에 100페이지 보면 공민왕 때 영토 수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세히 보면 여기 쌍성총관부 있죠? 쌍성총관부, 화주. 자, 여기를 원나라가 직접 통치했다는 거예요. 근데 미리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데 이 지역을 나중에 공민왕 때 다시 여기를 공격해서 되찾아와요. 그때 되찾아왔지만 일단은 원나라 간섭기 때에는 이 땅을 이 많은 땅을 많은 영토를 원나라가 직접 통치하기 위해서 이 쌍성 총관부를 설치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다시 학습지로 와서 그리고 원나라가 또 부마국화라고 했네. 부마국. 자, 부마라는 말은 뭐냐? 부마라는 말은 좀 어려운데요. 요거는요. 원나라 공주가 무조건 고려 왕자들과 결혼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 왕하고 그래서 이제 고려 왕은 원나라 공주와 무조건 결혼을 하게 했어요. 그 얘기는 고려 왕은 원나라의 뭐가 되는 거냐? 사위 국가가 되는 거죠. 사위국. 그래서 부마국이라는 말은 사위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려 왕의 부인 왕비는 무조건 이때부터 누구라고 보면 돼요? 원나라의
공주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고려 왕실의 호칭, 고려의 명칭과 관리 제도, 관제를 격화시켰다. 조금 다운시켰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도 어떻게 다운시켰는지는 우리 교과서 98페이지 잠깐 보고 가실게요. 98페이지 보면 원나라가 이렇게 용어를 이제 격화시키는 예가 나와 있는데 보통 우리 왕들은 무슨 조, 무슨 종 이러잖아. 우리 예전에 배웠던 고려 왕들은 뭐 태종, 광종, 성종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러한 조나 종을 붙이지 못하게 하고 충땡왕으로만 부르게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충이라는 말은 원나라에 충성하는 왕이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조금 굴욕적인 그런 왕의 명칭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 우리 고려의 왕은 옛날엔 지문이라고 얘기했지만 이제는 뭐 짐을 고라고 했고 폐하를 전하, 태자를 세자. 다시 말하면 우리는 원나라보다는 한 단계 밑에 있는 급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황제가 칭할 수 있는 용어는 쓸 수 없다. 근데 뭐 그건 그렇다 쳐. 근데 충자가 뭐야? 충땡왕이라는 이러한 왕의 이름을 원나라 마음대로 지었다라는 거는 또 상당히 좀 굴욕적인 것이 아닐 수 없는 거죠. 또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상당히 굴욕적인데 정동행성이라는 거를 설치했네. 정동. 자, 이 정동이라는 말은 정이라는 말이 정벌한다는 뜻이에요. 정벌. 어? 정벌을 한다. 그럼 어디를 정벌하냐면 동쪽을. 자, 동쪽은 이제 어디를 의미할까요? 우리나라 동쪽에 딱 한 나라 있잖아. 어디예요? 일본이에요. 그래서 정동행성이라는 말은 일본 정벌을 위한 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일본 정벌 가려면 우리나라에서 많은 물자 또 사람들을 동원해야 되잖아. 그래서 결국 동원해가지고 원나라를 대신해서 우리가 간 거야. 배를 타고. 근데 갈 때마다 태풍이 와가지고요. 두 번 모두 실패해요. 그래서 이때 일본은 우리가 일본 정벌을 처음으로 했는데 그때 바람, 태풍이 불어서 일본을 지켰기 때문에 이거를 신이 내린 바람이다. 라는 신풍, 일본 말로 카미카제라고 해요. 그래서 카미카제가 와서 일본은 원나라의 정벌로부터 지켜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카미카제든 뭐든 이 정동행성이 일본 원정을 실패하고 나서 결국 이제 이걸 해산시켜야 되는데 그냥 내비둬요. 왜냐하면 일본 원정을 핑계로 많은 물자를 약탈할 수 있잖아. 또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것 또한 내정 간섭 기구로 이 정동행성도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일본 정벌의 목표가 이미 끝났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내정 간섭과 수탈을 위한 목적으로 남겨졌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특산물, 우리 고려하면 유명한 게 뭐예요? 뭐 금, 은도 있지만 이 인삼 같은 거. 그리고 특이한 게 있네요. 매라는 게 있네. 매. 매가 뭐예요? 매. 날라다니는 그리고 매 있잖아. 맹금류. 이 몽골 사람들은 매, 독수리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말이야. 우리나라에서 잡아다가 바치라는 거예요. 자, 이와 관련된 자료 또 교과서 98페이지 보고 가실게요. 자,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매를 사냥하는, 훈련하는 모습의 사진이 이렇게 있죠. 이 매 한번 보세요. 아, 멋있네요. 여기 매. 어? 그래서 이 뇌를 잡고 훈련시켜서 원나라에 보내는 기구 하나가 만들어져. 그 기구를 응방이라고 해요. 응방. 응한다. 자, 그래서 응방 같은 것들을 통해서 뇌를 또 갖다 바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근데 그래, 매 정도는 괜찮아. 그래. 그럴 수 있어. 좋아한다고 하니까. 근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게 뭐예요? 공녀를 요구했다. 공녀. 여자를
요구했다는 거죠. 복력. 그래서 이때 고려시대의 어린 여자들은 빨리 시집을 보내요. 왜? 시집을 안 보내면 다 원나라로 끌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고려시대부터 조혼이라는, 그러니까 어려서 시집 보내는 이러한 풍습이 본의 아니게 발생한 거죠. 그리고 근데 이제 이 중에 하나 한 가지 또 이제 우리가 하나 알고 가야 될 게 이때 바쳐진 궁녀 중에 원나라 황제의 눈에 띄어가지고요. 황후 자리까지 간 여지 여인이 있죠. 그게 누구야? 기왕후예요. 기왕후. 별로 이렇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훌륭한 사람은 아니에요. 물론 우여곡절 끝에 황후가 된 거는 뭐 인정할 만한데 이 기왕후의 오빠 기철이라는 사람이 아주 권세를 누리면서 아주 부정부패를 일삼았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또 기왕후 역시 원나라의 황후로서 상당히 좀 부패한 권력을 좀 남용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원나라 멸망에 또 하나의 역할을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랑스러운 인물이 아닌데 이러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몽골풍 이게 이제 유행했다. 몽골인들은 머리가 더 어때? 이제 변발이에요. 그리고 복장도 조금 뭐라 그럴까? 말 타고 다니기 편한 복장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을 해요. 이것도 교과서에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변발 보이죠? 이렇게 앞머리, 대머리를 굳이 이렇게 밀어버리는 이러한 스타일의 변발이 있고요. 그다음 몽골풍 중에서 이제 몽골의 의복, 윗 옷과 아랫도리를 따로 만들어 붙인 간편한 옷. 위아래가 이렇게 좀 구분이 됐다는 얘기죠. 어? 우리나라는 이렇게 도포 같은 거, 두루마리 같은 거는 이제 한 번에 쭉 이어져 있잖아. 원피스처럼. 얘네들은 투피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몽골의 풍습이 우리나라에 유행했다라는 그 몽골의 풍습을 몽골풍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옆에 보면 이제 소주골이라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소주. 사실 요것도 몽골에서 받아온 거예요. 소주라는 거는 증류수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누룩 같은 거를 이제 이렇게 중간에 넣고 물을 끓여서 물이 이제 이렇게 방울방울 증기가 이렇게 방울방울 맺히면 그 방울을 이렇게 또록 이렇게 받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받아서 만드는 술이 소주예요. 소주는 대표적인 증류주죠. 우리 소주 중에 그 뭐 참이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참이슬이겠니? 이슬처럼 이제 물을 끓여가지고 알코올을 함유한 그 기체가 액체가 되면서 물방울이 되어서 그걸 한 방울 한 방울 받은 게 그게 이제 소주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역시 몽골 때, 그때 우리나라에 들어온 몽골의 술이고요. 그리고 이제 몽골어,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몽골어들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쓰여지는 언어로 이어져 오기도 해요. 뭐뭐 왕이 먹는 음식을 수라라고 한다든지 또 직업을 나타내는 몽골어 뭐뭐치, 뭐 장사치, 벼슬아치 자 이런 것들도 몽골의 언어에서 비롯된 거다. 자, 다시 돌아오면 결국 이 몽골풍, 자 몽골풍 그리고 몽골풍, 변발 복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행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고려 시대의 의복이나 음식도 역시 몽골에 전해져서 요건 또 고려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도 몽골풍, 몽골이 유행했지만 또 몽골에도 고려양이라는 고려의 문화가 전파되었다고 볼 수 있죠. 자, 근데 이때 당시 이때 당시 항상 이렇게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지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반대로 이 강한 국가에 빌붙어 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통해서 엄청난 권세를 누리는 이러한 인간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 원나라 간섭기 때도요. 원과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지배층으로 성장한 그러한 세력이 있어요. 자,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권문세족이라고 이야기해요. 세족. 자, 권문세족 한마디로
얘기하면 원나라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지배층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한마디로 무슨 파라고 보면 될까요? 무슨 파? 한마디로 친원파 이렇게 보시면 친원파. 자, 여기 지워졌네요. 자, 친원파. 원과 밀접한 관계, 친원파 세력. 자, 그 대표적인 친원파가 누구냐면 기철이에요. 아까 공여로 갔다가 기왕후, 황후가 되었던 기왕후의 오빠인 기철. 뭐 이런 사람들이 건문 세족이 되는 거예요. 권세를 누리는 가문의 족속들이다. 이렇게 요 명칭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네들은 주요 관직, 높은 관직을 다 차지하고 남의 땅, 백성들의 땅을 빼앗아서 대규모 농장을 운영했던 아주 개쓰레기 양아치 같은 이러한 새끼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렇게 원나라에 간섭을 받다가 이제 원나라가 점점점 얘네들도 좀 망해가는 징조가 보여요. 자, 그때 이제 우리나라 왕이 공민왕이에요. 공민왕. 자, 공민왕. 이름부터가 공민왕이죠. 보통 원나라 간섭기 때는 충땡왕인데 이 사람은 공민왕이에요. 그만큼 원나라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원나라에 대항했던 반원 개혁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이름부터가 뭐야? 공민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을 세웠다. 누구한테? 백성한테. 그래서 공민왕은 아주 간단해요. 야, 몽골풍. 아까 우리 변발 같은 거예요. 그지같이 모야버리 스타일이. 하지 마.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정방 폐지. 자, 정방은 검문세족들이 얘네들이 지네들이 모여가지고 관리 뭐 이렇게 좀 돼. 자, 관리 임명하는 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즉 왕이 아니라 정방에서 관리를 뽑다 보니까 검문세족들은 자기네들 가문만 관리를 뽑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지. 야, 그래서 내가 직접 임명할 거야. 정방 같은 거 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이걸 폐지했고요. 그리고 친원파들 대부분 제거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까 기철이었죠. 그리고 정동행성 얘네들 아까 뭐였었니? 일본의 원정 가라고 했다가 실패한 이후에도 남아서 내정 간섭했던 얘네들도 일부 기능 폐지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뭘까요?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서 자, 이 지역을 어떻게 했을까? 다시 우리가 되찾아와요. 영토를 회복했다. 이게 가장 의미가 있겠죠. 다른 개혁 정치는 그냥 우리가 원나라가 하라는 거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정도지만 쌍성 총관부는 우리가 직접 군대를 동원해서 원나라를 공격하고 그 땅을 우리가 되찾아 왔다라는 성과. 이건 굉장히 국민항의 반원 개혁 정책을 가장 대표하는 가장 적극적인 반원 개혁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지도 요게 시험 문제에 무조건 나와요. 왜냐? 너무 중요하고 너무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 지도 나오면 아 국민항 때 수복한 지역이구나. 아주 자랑스러운 우리가 큰 업적을 국민항 때 남겼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또 국민항의 개혁 정책 또 밑에 보면요. 신돈의 능령에서 신돈은 이제 어떤 스님이에요. 자, 이 스님 집도 절도 없는 그냥 어렸을 때 좀 친하게 지냈던 이 스님. 자, 이 사람을 등용을 해가지고요. 검문세족이 불법으로 취득한 토지를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고요. 그 노비를 양인으로 해방시키기 위한 개혁 정책을 추진했던 기구, 너무너무 중요한 기구. 요거 하나 꼭 적어두세요. 전민 변정 보감이라는 거예요. 전민, 백성에게 땅을 돌려주겠다라는 이러한 개혁기구를 했던 거예요. 주로 기존의 땅은 누가 갖고 있었니? 그렇죠. 아까 우리 검문세족이 대규모 농장 운영했다고 했잖아요. 이거 원래 누구 거야? 일반 농민들 거죠? 그 농민들을 또 노비로 만들고 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다시 제자리로 돌려 놔야겠다 해서 권력이 없는 이 스님, 이 신돈을 등용해서 이러한
개혁을 했던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 전민변정도감을 신돈이 하려고 하니까 이 검문세족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여기에 저항을 하겠죠. 그래서 이 검문세족의 반발로 신돈이 제거되고 게다가 공민왕이 시해가 돼요. 그래서 공민왕은 병으로 죽은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암살을 당해요. 자, 그 암살 당했던 이야기는 요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잠깐 선생님이 설명하고 갈게요. 자, 그럼 이렇게 공민왕이 갑자기 죽고 안타깝게도 고려가 좀 혼란으로 가지만 그래도 공민왕이 뿌려놓은 씨앗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민왕은 일단 성균관을 정비했다고 하는데 성균관은 원래 국자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야? 국립교육기관. 예요. 여기서 주로 이제 유학, 특히 성리학, 당시 유학이 성리학을 많이 가르치고 배웠겠죠. 그래서 이제는 성리학 시험을 봐가지고 관리를 뽑겠다. 그래서 과거제를 봐서 이제 왕이 직접 자, 과거제 개혁은요. 왕이 직접 최종 선발하는 뭐 이러한 식으로 과거제를 개혁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공민왕 때에는요, 내가 성균관에 들어가서 열심히 성리학을 공부하면 뭐가 될 수 있니?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관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요렇게 과거를 통해서 관리가 된 이 세력을 뭐라고 하냐면 신진사대부라고 아시면 돼요. 신진사대부. 새롭게 진출한 사대부다. 자, 사대부라는 말은요. 사대부. 자, 사라는 거는 뭐야? 사는 자, 학자라는 뜻이야. 선비사자니까 학자. 자, 대부라는 말은 뭘까요? 대부는 관리라는 뜻이야. 관리. 국가의 관리. 공무원.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 사대부라는 말은 그럼 뭐야? 학자 관리. 공부해가지고 과거 시험에 합격한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동안은 법문세족 같은 경우에는 고려시대 음서라는 게 있잖아. 음서는 공부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음서를 통해서 검문세족이 관직을 독점해 왔는데 공민왕 때부터는 성균관 정비하고 과거제 정비해서 열심히 성리학을 열심히 공부하며 성리학은 당시 유학인데 유학에다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를 같이 접목시킨 그런 신유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 성리학을 열심히 공부하면 뭐가 될 수 있니? 관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새롭게 진출한 관리가 뭐다? 신진사대부다. 근데 신진사대부가 관리가 돼서 보니까 여전히 검문세적도 횡포가 심해. 그래서 얘네들이 강력하게 이제 비판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다가 이 와중에 11번 신흥 무인 세력이 갑자기 성장을 하네요. 신흥동이 아니에요. 신흥동에 문인이 아니라 무인. 싸움 잘하는 세력이 등장하는데 자, 신흥이라는 말은 뭔 뜻이야? 신흥, 새롭게 흥하는 무인 세력이야. 장군들인데 자, 얘네들이 고려 말 홍건적과 왜구가 어마어마하게 쳐들어오거든요. 한번 이들이 오면은 한 지역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요. 심지어 홍건적이 침략했을 때에는 왕이 피난을 가기도 했던 그러한 국가의 큰 위기를 짠 하고 나타나서 내가 다 무찌르겠다 해서 이들을 격퇴하며 새롭게 성장한 무인 세력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야? 이성계와 최영이죠. 그래서 이 신흥무인 세력은 일단 어, 군사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또 힘을 갖겠죠. 근데 얘네 머리가 좀 안 좋아. 머리는 안 좋아. 어? 공부하는 애들이 아니야. 근데 아까 우리 신진사대부 있죠. 얘네들은 이제 싸움은 못하지만 머리는 좋죠. 근데 둘 다 누구에 대한 불만이 있니? 헌문세족이 불만이 있는 거예요. 원나라 간섭기 때 이 친원파들, 이 쓰레기 새끼들 다 없애버리고 아예 새로운 나라를 만들까? 아니면 왕만 바꾸고 새로운 개혁을 할까? 뭐 이런 약간의 입장, 개혁의 방향의 차이는 있지만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세력은 어쨌든 서로 이제 합이 맞아가지고요. 검문세족을 몰아내고 새로운 국가를 만들자라는 그러한 방향을 가지고 서로 의기투합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니? 음,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결국 고려가 원나라 간섭기 때 많은 시달림을 당했지만 그래도 국민왕이 나서서 여러 개혁을 했고요. 그리고 결국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임세력에 의해서 고려를 대신해 새로운 조선을 건국하는 이러한 시대가 이제 오게 되고요. 우리 조선에 대한 거는 우리 다음 단원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